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한마디로 천도의 길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라가 시끌벅적지근합니다. 보면은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거 개헌해야 된다. 당대표 같은 경우.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면 굳이 개헌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일부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몇몇이 나와서 아니다 국민 투표해야 된다. 말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그런 어떻게 블랙홀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경륜의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말 오늘 보니까 노련함과 경륜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 내에도 충청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또 앞서 황태순 TV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5%가 그거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집값 잡히는 거 아니다. 즉 행정수도 이전 반대다 하는 입장이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70%가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내 미래통합당이죠. 당내 수도 이전 목소리 신중치 못한 자세다 라고 일단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너희들이 수도 이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내년 4월 7일에 있게 될 서울시장 선거에 수도 이전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어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어 보아라 라고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난 이런 어떤 폭거와 아래서는 국회 부의장 하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거부했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종시 수정안을 갖다가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보면 당초 그쪽으로 수도를 갖다가 즉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에 국제적인 그야말로 산학협력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시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였습니다. 그때 2012년 대선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표, 그 당시 전 대표의 강한 반대, 본인이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그 현안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거부했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세종시 수정안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지금 결국 행정부처가 둘로 쪼개져서 흔한 얘기로 길국장, 길과장, 카톡과장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처 공무원들 국회 열리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제대로 일을 못 보는 지경에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삼성이다 뭐다 하는 이런 유수한 대기업에서 어쨌든 그 민관 협력을 위해서 회의 한 번 하려 해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서 행정부 서울에 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 그야말로 국제적인 산학도시로 만드는 게 맞았습니다. 과학도시. 다 이제 물건동한 얘기고 어쨌든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 현재 5선 의원입니다만은 정진석 의원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미 세종시가 내려와서 행정부가 거기에 이제 뿌리 박고 있다면은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다음에 서울은 그야말로 경제 수도로
하는 것도 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개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하고 싶으면 그걸 해야 된다. 또 정진석 의원 말도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흔히 장난치는 겁니다. 경제 실패, 경제 실정, 부동산 대책 실패, 부동산 실패, 어마어마한 집값 앙등 폭등, 전세값 폭등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몽땅 블랙홀, 수도 이전, 천도를 갖다 만들어서 정신을 얻게 하고 그 바람에 세종시 근처에 집값만 올랐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가운데 정진석 의원의 얘기대로 2022년 대선을 나머지 정권 심판의 대선이 아니라 자 수도 이전이냐 아니냐, 즉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은 2002년 지금부터 18년 전 2022년 대선 기준으로는 20년 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팔아먹었던 말을 다시 한번 팔아먹겠다. 그리고 그 수도 이전 문제 갖고 결국 수도 이전이냐 아니냐 갖고 다른 이슈를 잠재우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좀 욕을 좀 먹더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에 관한 즉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에 관한 미래통합당도 입장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늘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가 먼저고 김종인 대표 얘기는 당내 수도 이전 목소리 신중치 못한 자세다. 더 이상 당내에서 이 문제하고 왈가왈부하지 마. 이건 뭐냐니까 김종인 대표의 그 노련함과 경륜이 빛난다는 것이 뭐냐니까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상대방이 펼쳐놓은 장에 들어가서 그 이슈 갖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레이코프 얘기는 코끼리는 공화당의 상징이죠.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이 깔아놓은 그 판에 들어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손자병법에 손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무릇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그러한 양태로 싸우는 것이 상대방의 덫에 상대방의 전장터에 가서 그 수도 이전 문제 갖고 올리 그르니 하면 어느 순간 나는 함몰되고 나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미끼를 던진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물어라. 심지어는 어떤 미끼까지 던지냐니까 수도 이전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다. 아니 여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그 옆에 바글바글 하신 분들 당신들이 언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갖다가 그렇게 그렸습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종인 대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직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만은 김정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의 처조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이런저런 전차로 서강대 교수로서 국가 정치에 계속 깊이 관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 꿈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카터 정부가 들어서서 주한미군을 완벽히 철수하겠다 하니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궁여지책으로 일단 혹여라도 북한에 쳐들어오면 바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우리 국방력으로는 뒤로 물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니까 알고나 이야기하라. 정말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진가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멋진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야기에 아마 민주당 기급 초풍할 겁니다. 민주당 너희들이 수도 이전이 그렇게 국가지 존망 대사고 너희들이 노무현의 꿈을 갖다 완성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갖다 완성하는 그런 것이라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어라. 공약. 그렇다면 너희 진정성을 믿겠다. 너희들이 꼼수가 아니라 진정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갖다가 완성하고 79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더도 덜도 말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수도 이전하겠습니다 하는 걸 민주당 당의 당론으로 공약으로 걸어라. 앞서 말씀드렸죠. 리얼미터 비록 작은 규모입니다만은 한 500명 샘플로 긴급
한 조사입니다만 서울 시민의 70%가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이야기에 진짜 이야 통쾌하다. 그래 바로 이런 거다. 이게 정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사실 위원장 맞고 별로 왔다 갔다 하시고 늘 하나만한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싶었더니 오늘 아주 대박을 내셨어요. 대박. 큰 대박을 내셨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해 봐라. 할 수 있으면 너희들 자신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서울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일가를 하시더군요. 천박한 도시 서울 이해찬 씨는 도시 발전 과정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식이 짧아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도시 발전 과정이 어떤지 모르고 갔다가 한강을 타고 저 유람선을 타고 가서 저 파리의 세느강하고 비교하면 파리의 세느강에는 뭐가 있고 한데 서울에는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천박한 도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 파리도 나폴레옹이 저 현재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하수도 파고 그 하기 전까지 흔한 얘기 똥천지였던 이른바 난개발 천지였던 그런 도시다. 응?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도 이해찬 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관악구에서 국회의원을 갔다가 세종시 가기 전까지 5선인가 하셨던 양반이 5선인가 6선인가 하셨던 그 양반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울시 시당까지 하셨던 양반이 또 저쪽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양반이 그때는 그 천박한 서울을 왜 못 바꾸셨나요? 특히 이해찬 씨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민선 초대 시장인 조순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조순 시장의 첫 번째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천박한 서울을 못 바꾸셨나요? 특히 1995년부터 2000년 25년 동안 서울시장 조순, 고건 다 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4년, 그다음에 오세훈 5년, 9년 빼고 나머지 2011년부터 2020년 9년 동안 수도 서울 이해찬 씨가 이야기하는 천박한 도시 서울의 시장은 당신들이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